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나라를 지키겠다며 어린 나이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은 군번도 계급도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데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과거 학생 기록부를 뒤져 잊혀진 학도 의용군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누렇게 바래버린 서류들.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광주 서중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입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졸업 인정, 6.25 때 피살 등 환하게 웃고 있는 까까머리 학생들의 흑백 사진 옆엔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가 과거 학적부와 제적부를 모두 뒤져 6.25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 5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학생들은 복귀하라는 명령에도 자진 입대해 전장을 지켰고 13명은 백마고지와 백아산 등에서 전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생년월일을 보면서 나에 비해서 몇 살이 많을까? 심지어 나보다 어린 선배님들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네? 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광주 서중 출신 학도병은 모두 66명. 학도병은 군번도 계급도 없다 보니 그동안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연필 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의용군. 어린 학도병들의 잊혀져 버린 희생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때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6.25 72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6.25 한국전쟁 72주년 행사를 갖고 참전국기 입장과 유공자 표창, 6.25 노래 재창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숲에서 우리고장 출신 호구경웅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농촌 체험을 떠난 뒤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이 이 가족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완도군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는데요. 범죄나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에 살던 10살 조윤아 양과 조양의 부모가 광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지난달 19일. 조양의 학교에는 농촌 한 달 살기 체험을 하러 간다는 말을 남긴 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까지였던 체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조양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마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조양의 집 등을 방문했지만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24일 조양 가족에 대한 실종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가족의 마지막 동선은 완도군 신지면 일대로 차량 이동과 함께 31일 새벽 4시쯤에는 신지면 송곡항 부근에서 핸드폰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핸드폰 30일에 차량 30일 그렇습니다. 경찰은 조양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와 마지막 동선이 확인된 완도 일대를 중심으로 실종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범죄나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민선 8기, 전남도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와 인공태양 연구소가 대상인데 기초과학기술 역량 강화뿐 아니라 첨단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레이저 발생 장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 규모는 4페타와트로 피부과용 레이저 시술기 출력의 1억 배에 이릅니다. 현재 정상 가동되는 레이저 중에서는 세계 최고 출력을 가지는 레이저 발생 장치입니다. 레이저 기술은 기초과학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등 미래 첨단 과학과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처럼 잠재력이 큰 레이저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적인 것들을 새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 유치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전남도는 레이저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와 과학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레이저 연구센터, 또 한국에너지공대 같은 또 주변에 광주의 광산업 단지도 있고요. 그런 레이저 신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또 다른 계획은 인공태양연구소 유치입니다.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유해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태양연구소는 기술 연구 개발과 실증 시설 운영,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과 연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사능 가습기 유치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전남도가 초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에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영암의 한 도로에서 군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영암군 군서면의 한 교차로에서 군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버스기사와 승객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구급차 4대와 구조차 1대 등을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섰으며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광주는 125명, 전남은 222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전남에서 1명이 추가돼 누적 479명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번 주 들어 300에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성과 광진, 영광, 진도, 신안 등 5곳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장마철을 맞아 수해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구례 지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지난 2020년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읍 서시천 일대를 찾아 현재 진행 중인 피해 복구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구례읍과 인근 4개면은 지난 2020년 마을이 물에 잠기는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배수 펌프장과 하천 정비 사업 등의 복구 사업 진행률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전면 개장에 맞춰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 행사가 개최됩니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오늘부터 전면 개장했으며 개장 기념으로 세계 80개국 120명이 참여하는 미시즈 유니버스 세계대회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미시즈 유니버스 대회 참가자들은 여수에 머물며 여성을 주제로 한 포럼과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페스티벌, 화보 촬영 등에도 나서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화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순 31.6도, 광주 31.1도, 여수 26도 등 26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